기후 변화를 볼 건데 요즘 기후가 어때요? 네. 내일부터 추워진대요. 얘기 들었어요? 네. 내일 최저기온이 10도래요. 오늘은 최저기온이 15도였거든요. 모레는 최저기온이 5도래요. 갑자기 5도 확 떨어져요.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5도 5도 해갖고 총 10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좀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화요일 학교 가죠? 체육대 니네 했니? 했어요? 했어요? 뭐 나갔어요? 농구? 오, 기영이도 농구? 아니요. 그럼 뭐 나갔어요? 아, 줄 돌렸어요?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줄 돌리는 거 되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 중요한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네. 서연요? 같이 돌렸니? 윤서연요? 아, 뛰었어요. 예은이가 돌리는 줄에서 뛰었어요. 잘 뛰었어요? 그 또 욕했지 또 예은이한테. 너 왜 이렇게 돌려? 그러면서 같은 말이에요. 서연요? 다 나갔어요? 오, 뭐 스포츠맨이에요? 맨은 아니죠? 걸. 알겠습니다. 맛있어요? 자, 기후변화인데 내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는 않아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정확하게 좀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기후변화의 하나는 내적 요인이고 내적 요인, 또 하나는 외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내적 요인은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표면의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빙하 면적이 증가하거나 숲이 줄어들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저는 무슨 말인 것 같아? 그쵸? 도대체 이게 무슨, 윤섭아? 농구 잘하는 윤섭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줄 잘 돌리는 우리 예은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 약간 이제 조금 약간 상위 내용이긴 하는데 복사평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사평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소린가 하니 자, 요렇게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누가 봐도 태양이죠. 그럼 잘 미안하다. 자, 어쨌든 태양이 지구에 이렇게 에너지를 줄 거예요.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줘요.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도, 하나는 대류, 하나는 복사. 배웠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어. 자, 다이렉트로 보내주는 걸 먼저 복사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복사 형태라고 하는데 태양 에너지가 100에 해당되는 만큼으로 지구로 보냈다라고 치자고. 됐죠? 자, 지구로 보냈는데 일부는 대기 쪽에서 흡수를 하고 일부는 지표 부근에서 이렇게 흡수를 해요. 대략적으로 대기에서 한 20% 정도 흡수를 하고요. 지표에서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흡수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00을 보냈는데 얼마밖에 못 받았어? 70밖에 못 받았죠? 자, 70밖에 못 받은 이유는 이렇게 하고 튀어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튀어나가서 반사돼서 나가는 애들. 반사돼서 나가는 애들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됩니다. 요거 이해 가셨어? 그러고 나서 대기가 20 먹고 지표가 20 먹은 상태에서 요 50과 20만큼 먹은 거를 지구가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기온이 높아지겠지. 다음 날도 해는 뜰 거고 그 다음 날도 해는 뜰 거 아니야. 그럼 받은 만큼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갖고 내보내요. 들어올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나갈 때는 지구 자체가 뜨거워져서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게 내보낼 때 얼마로 내보내느냐? 70을 이렇게 내보내야 돼. 그럼 봐봐. 100이 와서 30 반사시키고 70이 들어왔는데 다시 70이 뭐 했어? 나갔죠? 그래서 복사 형태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됐다? 평형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게 평형을 이루지 않으면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될까? 조금이라도 덜 내보내면 얘는 계속 온도가 높아지겠지. 더 많이 내보내면 온도가 계속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실제로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반사하는 거가 지금 여기 내용 나온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빙하 면적이 증가하거나 빙하 면적이 증가하면 반사가 더 잘 되겠죠. 맞죠? 또 숲이 있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숲이 우장창 뭐라 그래야 돼? 무성하게 숲이 무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비해서 그 숲을 다 잘라버리면 맨 흙이 나오겠네? 그럼 숲에서 흡수하던 에너지를 맨 흙에 의해서 반사가 돼갖고 튀어나갈 수 있겠네? 맞죠? 그러면 요 반사율이 증가하면 결론적으로 지구가 받는 에너지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래도 나가는 거는 똑같은 양만큼 나가겠죠. 그러면 지구 자체의 연평균 기온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반사율 자체가 이 반사되는 양에 따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그건 이제 지구의 내적 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이해 가요?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났대요. 화산 활동이 일어난 거 본 적 있어요? 윤선 못 봤어요? 에이, 예언이는? 줄 돌리냐고. 그죠? 윤선은? 예언이가 돌리는 줄을 띄느냐고. 그죠? 자, TV에서 봤을 거 아니야. 영상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안 봤어요? 본 적 있죠?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엄청난 화력에 해당되는 불이, 파이어가 확 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물질이 다 타, 안 타? 타죠? 그러면 쟤들이 하늘 확 올라간다고. 확 올라가. 확 올라가. 왜 올라가냐면 여기 엄청나게 따뜻하니까. 따뜻하면 가벼워요. 오케이? 따뜻하면 왜 가벼워지느냐? 따뜻하면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럼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될까? 멀어져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죠. 무겁고 가볍고 위로 가라앉고 위로 떠오르고 요거의 차이에 해당되는 물질의 특성 값을 우리는 밀도라고 하거든요. 밀도가 부피하고 정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져. 작아지니까 위로 떠오르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대륙권이 있고 그 위에 성층권이 있는데 대륙권까지는 괜찮은데 성층권에서는 공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첫 미는 힘이 워낙 세니까 성층권까지 쟤들이 올라가는 거야. 쟤들이 올라가서 뭐해? 햇빛을 막아주는 지붕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럼 햇빛이 막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반사율이 높아지겠지. 지표면이 흡수하는 양은 줄어들겠죠. 그럼 지구 기온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야. 요거 이해 가셨어? 우리 지지시대 할 때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 화산활동이나 소행성 충돌로 인해 갖고 대멸종이 일어났었죠. 그거하고 또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대기의 조성 변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의해서 기후가 변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왜 늘어났어? 윤서 때문에. 너 때문에. 그죠? 소연이, 너 때문이라고. 윤서, 너 때문이라고. 예은아! 줄 돌릴 때가 아니야. 자,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 다른 식물들 같은 경우는 추우면은 난로 틀어요? 보일러 틀어요? 더우면은 에어컨 틀어요? 아니죠. 유일하게 누구만? 우리 인류만. 근데 그런 걸 틀려면 무슨 에너지가 필요해? 전기 에너지 필요하죠? 전기 에너지를 쓰려니까 무슨 연료가 필요해? 화석 연료를 태워갖고 썼단 말이야. 근데 화석 연료에 뭐가 포함하고 있어?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 탄소가 연소되면서 누구랑 반응해? 산소랑 반응해. 그럼 탄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뭐 만들어지겠어?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겠죠. 그죠? 산업혁명이 몇 세기부터 시작했어요? 뭐 17세기 말, 18세기 주로 일어났죠. 그때 이제 열심히 화석연료를 태우다 보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점점 늘어났다 이거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점점 늘어났는데 이산화탄소하고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대기가 없을 때는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온실기체라 그래요. 온실기체. 무슨 기체라고 한다고? 온실기체. 자, 온실기체는 뭐 여러 가지 있어. 수증기도 있고 메탄가스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프레온가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자, 그러면 온실 기체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들어와서 나가. 이거는 맞아.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 거는 맞아. 근데 온실 기체가 있으면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올 때는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가시광선 형태로 들어와요. 온실 기체는 가시광선은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지표가 따뜻하게 데펴지겠죠? 따뜻하게 데펴졌고 다시 방출하는 에너지가 나가는데 얘는 가시광선 형태로 내보내질 못하고 어떤 형태로 내보내냐면 적외선 형태로 내보내져요. 근데 이 온실기체가 적외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적외선을 뭐해? 흡수해버리는 거야. 흡수한 상태에서 얘네들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다시 방출하겠죠. 위로 나가야 되는 애들 다시 지표면으로 이렇게 다시 내보내진다고. 이걸 왔다 갔다 하다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 70 나가는 거는 똑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지표면이 따뜻하게 가열이 되죠. 그 상태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사 평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거는 맞는데 온실 기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연평균 기온이 높은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온실 기체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 달에 가봤어요? 난 안 가봤거든요. 소연이 가봤어요, 달? 안 가봤죠? 응. 윤서 혹시 안 갔어요? 응. 자, 달엔 대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기 없으니까 온실기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럼 달은 태양이 비치는 때는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태양이 비치지 않는 밤에는 온도가 확 떨어지죠. 다시 얘기해서 일교차가 어떻게 해? 엄청 크게 되는 거야. 하지만 온실기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에서는 일교차가 그렇게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아까 내일 최저기온이 10도고 최고기온이 15도였단 말이에요. 5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지. 근데 달은 100도 이상 가까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럼 온실기체 자체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우리들 인간들 때문에, 그죠? 온실기체 역할을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비약적으로 너무 늘어난 거야. 그러나다 보니 어떻게 됐어?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래. 그래서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거요? 이거 아니고요. 지구온난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자, 요것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수륙분포 변화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우리 고생대 말기 때 뭐가 형성됐었지? 윤서가? 3글자. 피읍, 기역, 이응. 그렇지. 판계가 형성됐잖아. 판계가 형성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어? 대멸종이 일어났었죠? 그거하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오는데 각 위치에 따라서 태양과 지표면 사이에 이루는 각도의 차이가 생기죠. 여기 지점 같은 경우는 거의 90도에 가까운데요. 그죠? 요 지점 같은 경우는 90도보다 조금 작아지고요. 요 지점 같은 경우는 90도보다 훨씬 더 작아지죠. 그죠? 그러면 손전등을 이렇게 내려진다라고 쳤을 때 요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지고 얘는 손전등이 이렇게 비스듬히 간다라고 쳤을 때 얘가 똑같은 점의 크기당 받는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까요? 왼쪽에 있는 애가 크겠죠? 수직으로 받았을 때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저희도 쪽이고 이쪽이 고緯도고 이쪽도 고緯도인데 저희도 쪽은 많은 에너지 양을 받게 돼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어디 쪽은요? 고緯도 쪽은 적은 양을 받게 되죠. 그럼 얘는 많고 얘는 적으니까 그냥 내비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얘는 계속 뜨거워지고 얘는 계속 추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전달해 주냐면 고緯도로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고. 이해 가셨어? 그 전달해주는 애의 대표적인 애가 해수, 의 순환이고 대기의 순환이에요. 그런데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륙이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으면 해수의 순환이 제대로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단순하게 일어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골고루 따뜻하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대륙이 띄엄띄엄 돼 있으면 그 사이사이로 해수의 순환들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해수의 순환은 복잡할수록 좋단 말이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대륙의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셨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무슨 요인이에요? 내적 요인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책 보지 말고 첫 번째 뭐였더라? 지표면의 반사율의 변화. 그쵸? 두 번째는요? 화산 폭발. 세 번째는요? 윤서밖에 없네 여기. 야 생각들래. 세 번째 뭐였더라? 그럼 네 번째 방금 한 거는 뭐야? 대륙의 이동. 수륙 분포의 분포. 그죠? 또 세 번째 뭐였더라? 보기라도 해봐. 뭐라 적혀있나 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대기 조성 변화.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반사율 변화. 두 번째는요? 화산 활동. 세 번째는 대기 조성. 네 번째가 수륙 분포. 얘네들에 따라서 지구 내적으로 지유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외적 요인을 한번 봅시다. 외적 요인. 외적 요인. 자, 외적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책에 적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의 변화가 있고 자전축의 경사의 변화가 있고요. 오케이? 마지막으로는 공전 궤도. 지구가 도는 공전 궤도면에 뭐의 변화가 있느냐 하면 어디 있니? 모양. 모양 변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따가 핸드폰으로 판서한 내용 열심히 잘 찍어 놓으시면 돼요. 찍어 놓으시면 되고 학교에서 어디까지 설명을 해줬는지 잘 보고서 아 내가 이 내용을 공부를 해야겠구나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걸 니네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자, 이거를 알려면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라는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태양이 있고요. 여기 지구가 있고요.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두 개 있는 건 아니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해서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이런 모양으로 지금 그린 겁니다. 근데 지구가 공전을 할 때 어떻게 공전하느냐? 자전축 자체가 태양의 요 도는 그 면에 대해서 수직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로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다라고 배웠어요, 우리?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라고 배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어떻게 기울어져 있냐면 요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얘가 도는 그 궤도면에 대해서 딱 23.5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돕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궤도면에 대해서 몇 도 기울어져 있어?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얘가 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책에는 어느 문제에는 이렇게 자전축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만 나올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하냐면 자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으세요. 그 수직인 선이 뭐가 되느냐? 적도 위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적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적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얘가 태양이야. 얘가 지구야. 지구가 정확하게 태양주를 원으로 돕니까? 그렇게 배운 것 같아? 아니야. 약간 타원으로 돌아요. 어떻게 돈다고? 타원으로 돌아요. 타원으로 돌다 보니 태양에서 가까운 지점을 갈 때도 있고요. 태양에서 먼 지점을 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두 개를 보니까 얘는 뭐하고요? 태양에서 어떻고요? 가깝고요. 얘는 태양에서 어때요? 멀죠? 그래서 태양에 가깝다라고 해서 가까울 근자를 쓰고
태양이니까 해 일자 써서 요 지점을 우리는 근일점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됐니? 어렵지 않죠? 그럼 얘는 뭐라 할까? 윤서봐. 쟤가 근일점이래. 윤섭이 눈 뜨고 자고 있니 지금? 빨리 생각해봐. 예은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자, 예은아. 이건 무슨 점이라고 할까요? 가까울 근. 뭘? 근시 말고 알았다. 윤서가 얘기해 줄 거야. 윤서야. 뭘까요? 원. 얘는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일점. 뭘 원자 써갖고 원일점이라고 해요. 자, 얘는 가깝고요. 얘는 멀어요.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연아, 좀 일어나 있어도 돼요. 졸지 말고. 너 한 번만 눈 더 감아. 아주 그냥 확 이걸로 점 찍어줄 거야.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찾을 줄 알았냐면 계절을 찾아야 돼요. 지금 계절이 뭐예요? 가을. 가을 다음 뭐예요? 겨울 오죠, 그죠? 겨울 다음에 봄 오죠. 봄 다음에 뭐예요? 여름 오죠. 그 순서는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됐을 때 이렇게 지금 공전한데, 지금 이렇게 공전한데, 그럼 이거 보자.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을 쫙 연결하면 여기예요. 얘는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을 쫙 연결하면 여기예요. 됐죠? 우리 북반구 살아, 남반구 살아? 북반구 살지? 그럼 여기 어디? 여기 위에서 살지? 여기 위에서 사는데 우리가 사는 곳이 여기거든. 됐지?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기예요. 그러면 봐봐.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가장 따뜻하다며. 그러면 얘는 요 따뜻한 데서 거리가 멀죠? 머니까 태양의 고도가 낮겠죠? 그러니까 추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가요? 그럼 얘는요.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거리가 어때요? 가깝죠? 가까우니까 얘가 뭐가 된다? 여름이 되는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될까요? 여름 다음에 뭐 와요? 그렇지. 여기는 가을이 되는 거고 여기는요? 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계절이 바뀌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태양과 지구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지점이 바로 태양의 고도가 몇 도인 지점이다? 90도인 지점이다. 거기가 제일 따뜻하다. 거기가 제일 따뜻한데 우리나라가 가깝다. 그럼 얘는 여름. 거기가 제일 따뜻한데 우리나라가 어떻다? 멀다. 그럼 뭐야? 겨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을하고 봄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고도가 딱 90도인 지점이 적도예요. 그럼 얘나 어떨까? 우리나라하고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은 거리가 같아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봄하고요, 가을은요, 기온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보고 이게 봄이구나, 이게 가을이구나 이런 걸 우리는 느낄 때는 어떤 걸로 느낍니까? 봄은 추웠다가 따뜻해지는 거니까 더 따스하게 느껴지는 거고 가을은 개더웠다가 추워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좀 쌀쌀하게 느껴지는 거야. 실제로 기온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거지. 이해 가셨어? 또 봄은 이제 추웠다가 이제 꽃을 맺는 시기니까 이렇게 화사하게 느껴지는 거고 가을은 활짝 피었던 애들이 이제 뭐예요? 시들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서늘하게 느껴지고 이런 식의 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절 차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기본이 돼야 기울기변화, 경사변화, 공전궤도면의 모양변화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됐나요? 선생님 졸리죠? 선생님 괜찮아?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제 졸지 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가봅시다.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자전축의 경사 변화, 공전궤도면의 모양 변화. 요거 먼저 한번 가볼게. 공전궤도면의 모양 변화. 요게 조금 어려운 말로 나오면 이심률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이심률이라는 건 뭐냐면 원에서 타원으로 되면 찌그러져 안 찌그러져? 찌그러지죠? 그 찌그러진 정도에 해당되는 값을 이심률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됐습니까? 그럼 가보자. 요 친구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요렇게 현재는 요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타원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얘가 원의 형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는 좀 더 가까워지고 얘는 좀 멀어지는 요런 형태로 바뀝니다. 됐나요? 그럼 보자. 지금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요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지금 얘가 뭐였고 여름이었고 얘가 겨울이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름이었던 애가 더 태양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죠? 겨울이었던 애가 태양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죠? 여름이 가까워졌어?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더워지는 꼴이 되죠. 맞죠? 겨울인데 더 멀어졌어? 태양으로부터 멀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더 추워지는 효과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지금 요게 현재 개념이고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요. 한 10만 년 지났을 때 이런 형태로 바뀌어. 그렇게 되면 현재에서 나중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된다라고 치면은 1년 동안에 연교차를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1년 동안에 가장 추울 때하고 가장 더울 때의 온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연교차를 비교를 해줬을 때 현재에 비해서 나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 연교차가 어떻게 될까요? 더 더워지니까 온도가 더 높아질 거고 더 추워지니까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 원래 요만큼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연교차가 뭐 한다? 연교차가 증가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이렇게 외적인 요인으로 지구의 기후변화가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생긴다고. 공정궤도의 모양 변화. 요거 이해 가셨어? 무슨 모양에서? 타원 모양에서 무슨 모양으로 바뀌면? 원의 형태로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 연교차가 더 증가하는 효과가 생겨요. 이런 거. 그러니까 현재를 잘 기억을 해둬야 어떻게 바뀔 건지 니네가 확연히 이제 기억이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기울기. 야, 요거 먼저 갑시다. 이렇게 해서 경사변화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 자, 여러분들 팽이 알아요? 팽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면은 얘가 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곧착 서갖고 막 돌겠죠. 근데 이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지? 축이 이렇게 돌면서 돌죠. 맞아 안 맞아? 요렇게 자전축 자체가 지구 자체가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요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요 친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갖고 돈다고. 오케이. 그게 경사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갈게요. 현재와 나중에 어떤 미래에 또는 또 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현재는 경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태양이 있고요. 여기에 지구가 있는데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 얘가 근일점이고 얘가 원일점으로 지금 형태가 돼 있는 거고요. 적도그리라 그랬어요. 중심 쭉 연결한다라고 쳤을 때 여기가 태양의 고도가 제일 90도가 되는 지점. 가장 더운 지점. 여기가 90도가 되는 지점.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여기 있어. 그쵸? 그럼 얘는 무슨 계절? 여름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무슨 계절? 겨울이 되겠네요. 요거 이해가죠? 자, 그런데 요랬던 친구가 나중이 되면 경사의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태양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구 이렇게 있고 경사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죠? 경사가 이렇게 바뀌었어. 경사가 이렇게 바뀌면 적도 그린 상태에서 중심 쭉 연결하면 여기가 제일 따뜻한 지점이고 여기가 제일 따뜻한 지점이죠. 맞죠? 그 전에 우리 뭐였어요? 겨울이었죠? 근데 얘가 뭐가 됐어요? 여름이 됐죠? 원래 먼 곳에 있는 지점이 여름이었죠? 근데 얘가 뭐가 됐어요? 겨울이 됐죠? 맞죠? 그런데 겨울인데 가까운 근일점이 있었잖아. 겨울인데 이제는 무슨 점으로 바뀌게 된 거야? 원일점으로 됐죠? 겨울이 이렇게 바뀌었어. 어떻게 돼요? 얘에 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더 추워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요거 이해갑니까? 선 이해가죠? 자, 여름이었어. 원일점에 있어갖고 그나마 좀 덜 더웠는데 여름이 이쪽으로 바뀌었네. 근일점으로 됐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더워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현재에서 나중으로 바뀔 때 연교차가 어떤 꼴이 돼요? 커지는 효과가 생기겠지. 이해 가셨어? 그럼 현재를 예로 한다면 얘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교차가 작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는 모르는 거야. 니네가 기준을 잡아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문제상에서 현재는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 상태에서 경사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런 경사 변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세차 운동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고? 세차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요것도 이해 가셨어? 궤도면 변화 이런 것도 이해 갔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요것만 설명하고 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마지막 기울기의 변화요 하서 이쪽에서 설명할 건데 의자를 좀 빼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의 변화는 뭐냐면 지금 자전축이 공전하는 이 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인선과 몇 도의 각을 이루고 있죠? 23.5도의 각을 이루고 있죠. 요 각도가 변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그거 갈게요. 자, 지금 요렇게 지구 하나만 이렇게 그렸다라고 쳤을 때 자전축이 지금 현재는 요렇게 돼 있어. 공정궤도면의 수직인선을 요렇게 그렸다라고 쳤을 때 현재는 얘가 23.5도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자전축에 대해서 수직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적도가 되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여름의 상태다라고 치자고. 뭐의 상태다라고? 여름의 상태다라고 치자고. 여름의 상태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90도인 지점이 여기 딱 요렇게 가서 지금 요게 수직인 상태죠. 요게 이렇게 수직인 상태인데 요 각이 23.5도니까 요 각은 몇 도일까요? 90-23.5도죠. 맞죠? 그럼 요 각은 몇 도일까요? 요것도 수직이니까 23.5도가 되겠지. 그쵸? 자, 적도, 지구중심, 나 위치라고 쳤을 때 요 각을 우리는 위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위도 23.5도 지점이 딱 90도인 지점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갔지? 자, 그럼 이제 설명한다. 잘 봐. 현재가 23.5도였는데 요 친구가 21.5도로 줄어들기도 해요. 몇 도로 줄어들기도 한다고? 21.5도로 줄어들기도 해요. 그러면 요렇던 친구가 어디로 내려가느냐? 빨간 펜이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21.5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또는 제일 커졌을 때는 24.5도까지도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니까 요쪽으로 24.5도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위도는 37도 언저리예요. 그럼 37도면 우리나라는 이쯤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고. 여기가 우리나라야.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다 여름은 맞아. 맞지? 여름은 맞는데 21.5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현재에 비해서 더 멀어지죠. 그럼 여름은 맞는데 덜 덥죠. 이렇게 되겠지? 24.5도가 되면 더 가까워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더워지는 효과가 생기겠네. 요거 이해 가셨어? 그러면 반대로 겨울도 한번 그려보죠. 겨울. 자, 겨울 이렇게 여기 겨울이 되고 자전축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구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겨울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비춰진다라고 치자고. 이쪽으로 23.5도가 요렇게 23.5도가 온다라고 치고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이야. 됐죠? 21.5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이루는 각도가 23.5도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21.5도는 얘보다 더 작은 각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기가 21.5도가 될 거예요. 됐죠? 24.5도가 되면 그
더 큰 각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24.5도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겨울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멀어서 겨울이 됐는데 21.5도가 되면 더 가까워지는 꼴이 되죠. 그럼 덜 춥겠지. 이해 가셨어? 24.5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더 멀어지는 꼴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될까? 더 추워지겠죠. 연결돼요? 정리하자고. 21.5도일 때, 23.5도일 때 이게 현재가 되는 거고요. 24.5도일 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21.5도였다가 24.5도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그랬을 때 여름과 겨울을 비교를 해주면 현재를 기준으로 21.5도가 되면 여름은 어떻게 된다고? 그럼 뭐 다시 이해해 보세요. 덜 덥다. 덜 덥다. 맞죠? 겨울은 어떻게 된다고? 더 춥다? 21.5도가 요건데? 우리나라하고 더 가까워지는 꼴인데? 뭐예요? 덜 춥다. 됐어? 24.5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24.5도가 되면 요거죠? 우리나라하고 더 가까워지네? 어떻게 될까? 더 덥다가 되겠죠? 24.5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더 멀어지네? 어떻게 될까? 더 춥다가 되겠죠? 그러면 연교차를 비교해 줄 때 현재에 비해서 연교차가 21.5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덜 덥고 덜 추우니까 이만큼 차이가 있었던 애가 덜 더워? 더 내려가겠죠? 덜 추워? 더 올라가겠죠? 연교차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고 얘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증가한다고. 자, 이거 어떻게 복잡하게 다 이해하고 그걸 다 따져주나요? 현재보다 각도가 작아졌죠? 연교차 감소한다고. 현재보다 각도가 더 커졌죠? 연교차 뭐 한다고? 증가한다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된다고. 전체적인 이해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윤서희 가요? 윤섭이, 이현이 괜찮아? 서현이 괜찮아? 소연아?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내적 요인은 4가지 있어서 소연아 뭐였죠? 대기 조성. 대륙의 이동. 파이어. 볼케이노. 화산 활동. 반사극. 그죠? 외적 요인은 3가지가 있다고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자전축의 경사 변화, 공전궤도면의 모양 변화. 공전궤도면의 모양 변화 먼저 설명했죠. 찌그러진 상태에서 원으로 바뀔 수 있고 또는 원 상태에서 찌그러진 상태로 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야.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더 가까워졌어요? 더 멀어졌어요? 이걸 이용해갖고 더 덥다? 덜 덥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면 되지. 그걸로 우리는 결국 연교차를 비교할 거라 이거지. 오케이? 두 번째 거는요. 경사 변화예요. 경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경사가 이렇게 바뀌어요. 반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얘도 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또 시간 지나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13,000년 걸려요. 그리고 얘가 다시 돌아오는데 또 13,000년이 걸리고 13,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윤서민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3,000년? 그럼 요거 구경할 수 있어요. 예은이도. 알겠죠? 소연이 13,000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고 싶지 않아요? 벽에 똥칠하고 막 그러면 되는데. 자, 뭔 얘기지? 맞죠? 그 다음 경사의 기울기도 변하더라 이거지. 현재는 23.5도로 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각도가 작아지면 21.5도까지 커지면 24.5도까지도 변화가 생기더라 이거지. 이것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걸 이용해갖고 우리는 연교차를 비교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여름이 현재보다 더 더워지는지 덜 더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줄 줄 알면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기후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요인들이에요.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생길 수 있어 라는 내용인 거야. 그럼 그 밑에는 뭐냐면 옛날 과거의 기후를 어떻게 걔네들이 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거에 대해 나온 거예요. 그 나온 게 첫 번째가 나무의 나이테 연구고요. 두 번째는 빙하 연구고요. 세 번째는 화성 연구 이렇게 나왔어.
화성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잖아. 화성 먼저 보자. 서연이 읽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꽃가루를 보고서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럼 우리는 꽃을 종류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꽃들은 기온이 높은 데에서 어떤 꽃들은 기온이 낮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 다음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나이테 좀 한번 읽어볼게요. 윤서 읽어주세요. 나무의 나이테. 과거 기후의 변화 연구 방법에 표안에 나무의 나이테 연구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 못 찾았어? 소연이가 읽으세요.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생장 속도가 빨라 나이테 간격이 넓다. 나이테는 1년에 한 개씩 형성되어 1년 단위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라인이 있고요.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바깥쪽에 있는 거는 유기양분이 이동하는 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쪽은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물관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됐나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형성층이라고 하는데 이 형성층에서 완전 활발하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새로운 세포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등치가 큰 사람도 있고 등치가 작은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그네들이 구분하는 뭐냐? 세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세포수가 많냐? 적냐? 이 차이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초등학교에 비해서 지금은 키가 훨씬 많이 컸죠? 그쵸? 그런 거 결국 세포 분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식물 같은 경우는 이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한단 말이야. 그럼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려면 에너지 필요하겠지? 그럼 양분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양분이 많으려면 광합성을 잘해야 돼. 광합성 잘하려면 햇빛이 좋아야 되겠지? 강수량도 많이 있어야겠지? 그럼 그런 거로 인해서 얘네들이 많이 세포 분열을 하고 적게 세포 분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건데 보자. 형성층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겨울이 지났어. 그럼 겨울에는 광합성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조금밖에 못하겠지? 조금밖에 못하니까 요만큼밖에 못 자랐어. 요만큼 이렇게 자란 등 말등 이렇게 자랐다라고 치죠. 근데 그 다음에 여름에는 어떨까? 강수량도 많고 햇빛도 잘 비춰. 그럼 어떻게 될까? 겁나 잘 자라겠지? 겁나 잘 자라니까 이만큼 자랐어. 우와우, 이만큼 자란 거야. 그 다음 겨울에는 그 다음 여름에는 오 이렇게 되는 거지. 라인이 하나씩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몇 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1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나이테예요. 이렇게 갖고 생긴 게 나이테라고. 이해 가셨어? 그런데 그럼 이거 하나 살 때마다 1년을 잴 수 있는 거잖아. 나무가 한 200년이 자란 애가 있다라고 치자고. 그럼 거기 나이테가 몇 개 있을까? 200개가 있겠지. 그럼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나이테의 넓이가 이만큼 넓혀져 있어. 다른 애들 되게 좁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구나. 얘네들이 광합성 하는데 굉장히 좋았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요거 이해가요? 또는요, 여러분들 나무들 잘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있어. 어떨 때는 어떤 부분은 좁은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넓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왜 넓고 얘네들은 왜 좁을까요? 같은 나무인데.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왜? 태양이 어디로 지나가? 남쪽을 향해서 지나가죠? 우리 북쪽 앞만 쳐다봐봐야 태양이 지나가는 거 못 본다고. 그지? 그럴 거 방위도 파악할 수 있어요. 요거 이해 가셨어?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해갖고 그 시대의 과거 기후의 기후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윤섭이 이해 가죠? 그 다음에 빙하 연구인데요. 자, 빙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겨울이 되면은 눈들이 쫙 쌓여갖고 얘네들이 쌓이겠죠? 여름 되면 살짝 녹을 거야. 또 겨울이 되면 또 쌓일 거야. 여름 되면 살짝 녹을 거야. 또 겨울이 되면 쌓일 거야. 여름 되면 또 살짝 녹을 거야. 나이테하고 비슷하게 줄무늬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럼 줄무늬 하나당 몇 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1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빙하에도 높고 얼고 높고 얼고 높고 얼고 하면서 라인들이 생긴더라 이거지. 그럼 빙하가 엄청나게 두껍게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뭐 하느냐? 거기다가 구멍을 뚫는 거야. 한 두께 요거보다 조금 두껍게. 한 요 정도? 쭉 뚫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빙하를 쫙 꺼내는 거예요. 꺼내면 줄무늬가 차차차차차차차 낮아 있겠지. 그죠? 그러면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없어?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눈이 내려갖고 얼 때 공기도 같이 갖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거기 공기의 성분을 내가 파악을 하면 대기 조성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아까 우리 대기 조성이 기후의 영향 내적 요인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다고. 이해가셨어? 또 그 빙하 내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산소가요.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산소가 원자 번호 8번인데 어떤 애는 질량소가 16짜리고 어떤 애는 질량소가 18짜리로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럼 누가 무거울까요? 당연히 18짜리가 더 무겁겠죠. 얘를 포함하고 있는 물과 얘를 포함하고 있는 물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해갖고 얘를 누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비율을 보면 우리가 기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후를 확인할 수 있냐면 얘를 포함하고 있는 물은 가볍겠죠. 하지만 요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은 어떨까요? 무겁겠죠. 근데 어느 층을 보니까 얘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어. 이유는 뭘까? 그 시기에 엄청나게 더워서 무거운 요런 물들도 뭐해서 증발돼서 날아가서 빙하로 되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럼 얘의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 해는 어땠구나? 되게 더웠구나. 얘의 비율이 적다라는 얘기는 그 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추웠구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이해 가요? 예언이? 응. 선생님 이해 가요? 응. 요런 것도 있어요.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인도 확실하게 외워두시고요. 오케이?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나무의 나이테, 빙하, N 뭐였죠? 처음 읽은 게? 화석을 통해서. 이해 가셨어? 개인 설명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남은 시간 동안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관련된 문제 조금씩 풀어보면서 시간 있다가 가시면 돼요. 질문? 서연이 없어요? 졸리지? 이제 안 졸려? 서연이 괜찮아? 잠깐 위태위태 했었는데 그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은